안병옥 선생님이 남기신 사람답게 사는 길의 한 부분으로 철학적인 정신을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기원전 399년 봄 70세의 노철인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고 태연자약하게 그의 생애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아테네의 500명의 배신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떠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갑니다. 누가 더 행복할 것이냐? 오직 10만이 알 것입니다. 나는 62년 7월과 82년 1월 두 번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은 그 유명한 감옥소의 유적을 찾아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40세에서 70세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아테네 시민의 정신혁명을 위하여 그 생애를 바쳤습니다. 부패 타락한 아테네 사람들의 양심과 생활을 바로잡기 위하여 교만과 허영 속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의 인격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그는 아테네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가르치고 질책하고 호소하고 계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어리석은 민중은 그를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 소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정한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끌어들이고 또 청년을 부패 타락시켰습니다. 그 죄는 마땅히 죽음에 해당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불신앙과 청년의 유혹이라는 두 죄명에 걸려서 이렇게 고소되었습니다. 아테네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법정에서 두 차례의 투표 결과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누가 소크라테스를 죽였습니까? 아테네의 어리석은 시민입니다. 민중은 사리사욕에 휩쓸리면 한심한 우중으로 전략합니다. 인간은 군중심리에 사로잡히면 IQ가 80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민중은 올바른 지각을 가지면 슬기로운 현중이 된다고 합니다. 민중은 우중이 되기도 하고 현중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의 어두운 반동 세력도 되고 역사의 밝은 개혁 세력도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민중이었습니다. 민중의 질이 문제입니다. 아테네 시민의 무지와 악의와 오판이 위대한 철인 소크라테스를 죽였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는 것은 진리를 죽인 것이요 정의를 죽인 것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죽인 나라는 반드시 쇠망합니다. 소크라테스를 제행한 아테네는 기원전 338년 마케도니아에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지 61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테네는 역사의 심판과 징벌을 받았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준엄하게 심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정에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테네의 사랑하는 시민들이여,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하고 지혜와 위력으로 명성을 자랑하면서 될수록 돈이나 많이 모을 생각을 하고 또 이름이나 명예에만 관심이 쏠려서 지혜와 진리와 자기의 인격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을 쓰려고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플라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존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도 매국노나 배신자나
변절자나 살인범이나 배륜하나 강도나 매춘부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첫째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요, 둘째로 아름답게 사는 것이요, 셋째로 보람있게 사는 것입니다. 거짓되게 살고 추잡하게 살고 무의미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라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도 바로하고 생각도 바로하고 행동도 바로하고 생활도 바로해야 합니다. 정치도 바로하고 경제도 바로하고 교육도 바로하고 모든 것을 바로해야 합니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살아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살지 않고는 제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또 외쳤습니다. 철학은 죽음의 연습입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은 죽는 연습, 죽는 공부, 죽는 준비, 죽는 훈련을 하는 학문입니다. 언제 죽더라도 태연자약하게 죽을 수 있는 마음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확고부동한 생활관을 확립하고 조용하게 죽을 수 있는 정신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철학자처럼 사색하고 농부처럼 일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입니다. 에밀을 쓴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장자크 루소의 말입니다. 한국인은 철학이 없는 국민입니다. 철학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혼탁한 난세를 당당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투철한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철학이 없는 생활은 공허하고 빈약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로 사는 지혜와 태연하게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철학적인 정신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그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안병욱 에세이 사람답게 사는 길 중에서 일부분을 낭독을 하였습니다.